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노누아 13강이고요. 네, 공부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총 30강인데 벌써 13강 차례입니다. 열심히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그리고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심화적인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3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저희 교재로는 이제 29페이지에 있는 문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32%였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수업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보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이제 너무 많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들 아실 테고, 자,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함축의미 문제는 뭐 이렇다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했었고요.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여기가 지금 순서 문제잖아.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36번 순서 문제고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던 문제인데 자, 순서와 삽입의 코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러고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지시사 코드.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굉장히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걸 지키지 않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단, 서치는 조심하자 기억나시죠? 서치는 앞에 단수가 나와도 얘를 다시 받을 때 복수형으로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코드가 있다. 뭐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 그 얘기 했었습니다. 자, 연결사 코드,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역접과 대체가 어떻게 차이가 있었나 그 방향성이 동일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또 역접과 대체가 달라진다 이 얘기 했었고요. 자,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 순접이라고 하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데 그 나머지 중에서도 환원과 첨가는 꼭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순서는 일단 선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삽입은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 유무를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로 알고 있는지 묻는 것이 수능적 코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봤고 자, 우리 이제 이 문제가 29쪽의 문제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순서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라고 일단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답의 어떤 그런 근거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9쪽에 정답률 32%짜리 문제 Spec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하는 문장이 있는데 자,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얘가 정답률이 32%밖에 안 됐던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 여러분들 먼저 푸셨죠? 먼저 푸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답이 1번의 A12가 답이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좀 중요했어.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순서 문제의 답이 설마 A12가 답이겠어? 라는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시험 중에 하나가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수능 세대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간 사람인지라 그리고 지금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서 이제 학원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수능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능을 보고 그 점수로 의대를 갔다고 쳐봐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보면 평생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평생 직업을 좌지우지하는 게 수능이라는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험을 볼 때 설마 A12가 답이겠어? 이건 일단 긋고 시작하자라는 마인드가 과연 올바른 마인드일까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A12가 답이었던 적이 다시 잘 들으세요. A12가 답이었던 적이 그러니까 순서 문제의 정답이 A12였던 적이 이때 2022학년도와 이 이전에 2018학년도인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평가원 코드에서.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에서 A12가 답이었던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두 번이 다 최근 문제였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아직 수능에서는 실제 수능에서는 A12가 답이었던 적이 나온 적이 없긴 하지만
최근 평가원 문제에서 2번이나 A, C, B가 답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2024학년도라든가 그 이후의 수능에서는 충분히 A, C, B가 답인 그런 수능에서의 답이 A, C, B인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코드대로 풀고 정석대로 풀자. 그러면 답이 얘는 1번 A, C, B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 푸실 때 제발 부탁인데 선입견을 좀 버려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그냥 네 실력대로 배운 대로 풀어. 그러면 답 찾을 수 있어.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이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계시면 C 다음에 B인 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지시사 연결사의 코드. 특히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 그쵸?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 이 부분에서 요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비대칭. 이러한 거리 추정에 있어서의 비대칭은 다시 이러한 거리 추정에 있어서의 비대칭은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 this를 썼다는 얘기는 이미 바로 이 앞문장에서 거리 사이의 추정이 서로 비대칭인 어떤 그러한 문장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this로 받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당연합니다. 지시사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아실 테고 근데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으면 이게 어디밖에 안 나온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얘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다는 건 충분히 아실 수 있으세요. 왜요?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는 seem to pull 하는 것처럼 보이나 일반적인 장소는 그렇게 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얘는 당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미 비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얘로 바꾸고 있는 순간 C 다음에 B이므로 C 다음에 B인 선지를 빼고 다 제거를 해버리면 2, 3, 4는 제거를 하고 그리고 1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어야 돼요. 문제는 그렇다면 관건이 되는 게 A가 맨 앞으로 오는가 아니면 A가 맨 뒤로 가는가 즉 C가 앞인가 아니면 A가 앞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떤 remarkable finding을 했어요.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주목할 만한 눈에 뜨이는 발견은 바로 대절 이하가 주목할 만한 발견이었습니다. 대절 이하가 눈에 뜨이는 발견 내용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 어떤 눈에 뜨이고 주목할 만한 발견을 했던 얘기는 이 발견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탐구를 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말 그대로 finding, 발견을 하려면 내가 발견을 하기 위해 뭔가 찾는 내용이 앞에 있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찾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있었어? ask, 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었거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글의 독해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C가 맨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갑자기 만약에 C가 맨 앞으로 가게 되면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 C가 와야 되는데 이 주어진 문장에서 뭔가를 찾고 실험을 뭔가 설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상 C는 맨 앞으로 못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의 A, C, B가 답이었던 문제였었거든요. 이렇게 풀면 됐었어. 그러니까 A, C, B 1번. A, C, B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선입견 때문에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지금 해설을 하면서 독해를 하면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입니다. 자, 29쪽 문제는 제가 이제 해결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첫 문장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띄어져고 있는 이 내용은요, 원래 답의 순서대로 제가 따로 편집을 한 겁니다. 저희 책엔 없어요. 시작해 볼게요. Spec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말 그대로 공간 기준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공간 기준점이라는 것은 그것들 자체 이상의 역할을 한대요. 두 번째 줄 갑니다. This is really a paradox. 이때 this는 앞에 내용이겠죠. 얘들이 자기들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역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나오죠. 랜드마크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랜드마크 하셔도 되고 굳이 해석을 하자면 주요 지형 지물이죠.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잠실의 주요 지형 지물은 요즘에는 그 시그니엘 그 있는 그 건물이겠죠. 뭐 그런 느낌. 저는 이제 지금 목동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목동에서의
랜드마크는 뭐 하이페리온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 정도 느낌. 어쨌든. 자, 랜드마크는 그것들 자체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랜드마크는 또한 they find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그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정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면서 A로 갑니다. 실험이 나오기 시작하죠.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되어져 왔던 어떤 전형적인 예인 패러다임에서 researchers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 from students. 자, 연구원들이 학생들로부터 캠퍼스의 랜드마크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the distance between pairs of location, some the landmark, some the ordinary buildings on campus.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 연구원들이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자, another를 썼으니까 앞에 있는 얘네들 말고 다른 학생들인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연구원들이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자, 물어보는 게 나오는 거죠. 요구하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보고 요구를 했으니 그 다음에 이 물어본 요구의 결과물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걔를 finding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 아니야. 시의 맨 앞문장에서 finding, 발견물.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봐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estimate, 추정을 해보라고. 쌍으로 이루어진 장소 사이의 거리를 추정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몇 개는 랜드마크까지의 거리, 또 몇 개는 캠퍼스의 일반적인 거리까지, 일반적인 건물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정해볼래? 라고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C로 가죠. 그 요구한 놀라운 결과물이 distance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landmark. 말 그대로 일반적인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이 부분이 중요했었죠. Adjust it. Shorter than. Distance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인 장소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게 판단이 되었다. 거리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달라요였다. 아, 비대칭. 이게 계속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으로 여기까지 순정으로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So, 그러므로 사람들은 judge the distance from Pierre's house to the Eiffel Tower. 피에르의 집에서 에펠타워까지의 거리를 to be shorter. 또 나오죠. 더 짧다고 판단해요. than 뭐보다? 에펠타워에서 피에르의 집까지의 거리보다. 끝. Like black holes, landmarks seem to pull ordinary location toward themselves, but ordinary place do not pull 정도가 여기 있었겠죠. 그렇죠?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는 자기들 주변에 주변 쪽으로 일반적인 장소들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장소는 잡아당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둘 사이에 차이가 있네, 균형이 맞지 않네, 비대칭 이랬으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B에서 이러한 하면서 this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이러한 거리 추정에 있어서의 비대칭이 violate 중요한 동사지 위반하다. 뭘 위반하고 있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유클리드 거리 법칙이라는 거리 법칙이 있나 봐. 참고로 전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 원칙이 있나 봐. 이걸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B에서 A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된다라는 이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 맞죠? 왜? 비대칭이 생성이 되니까 달라요가 되니까. 그러므로 거리에 대한 판단은 필수적으로 coherent, 일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글쎄요, 이게 왜 32%밖에 안 됐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배운 바대로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대로 문제를 풀면 답은 정확히 A12밖에 1번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선입견,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담백하게 논리적으로 원칙대로 읽으시면 답이 나오는데 온갖 스킬을 갖다가 시험장에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강 문제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또 14강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